디젤 운전자들 불스원샷을 말하다. 소리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불스원샷 넣고. 소음이요? 걱정 안 해요. 차가 재산이니까 꼭 넣죠. 불스원샷. 와, 힘이. 신호대기 할 때도 떨리지 않아요. 직분사인지는 때가 잘 끼니까 더 필요하죠. 불스원샷 덕 좀 받죠. 새 차처럼 쌩쌩하게. 디젤은 꼭 불스원샷. 불스원.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한국전기자동차 리더스협회의 주최로 전기차 도시 만들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시의 전기차 정책 성과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시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 만큼 도시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서울시의 평균 기온은 2.4도가량 상승했다며 향후의 기후변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 스마트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주는 등의 전기차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을 확대하는 규제 강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기반으로 가장 활발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펴고 있는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개 추첨 제도와 우선 보급 제도, 관련 설명회와 행사 등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 없이는 너무 비싼 전기차의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설치의 제약, 짧은 주행거리 등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전기차 도시 구축 기본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제주도는 전기차 사업이 잘 자리 잡은 국내 성공형 모델로 꼽을 수 있지만 도시형의 경우 인구 집중도가 높고 인프라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 요인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으로 광역화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봐야 하고 보급 정책에서는 일반 보급 모델을 못 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내내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값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즉 보조금을 받으면서 항상 상시 구입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이 충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이 전기비하고 누진세가 되면 안 된다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완전히 잡아야 되고 가장 세 번째가 강력한 부분들인데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즉 인센티브죠. 또 운행상의 인센티브 같은 일가구 차량에서 두 번째 차량은 전기차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중앙차로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주차 비용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꼭지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기차의 보급 형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또 산학 연관 민까지 합쳐서 지금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이상태 부장은 해외 전기차 보급 사례들을 소개했는데요. 현재까지 르노 삼성의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약 600대 정도라며 유럽은 3만 6천 대, 중국은 2만 5천 대, 미국은 3만 대가량의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2009년 이후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프랑스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본받아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외에 전기 이륜차에 대한 발표도 이어져 관심을 끌었는데요. 연간 2ppm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없는 전기 이륜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국내 지금 전기 이륜차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전기 이륜차가 이제 개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이런 도시 교통 문제 해결책으로서 전기이륜차가 필요하고 특히 이런 그 쉐어링을 통해서 전기차의 쉐어링도 좋은 모델이지만 전기 이륜차의 쉐어링 또는 렌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배달용 엔진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면은 훨씬 더 도시 이미지가 업이 될 것입니다. 뒤이어서 전기차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대체 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전기차를 이용한 친환경 택시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돈선 서울시 모범운전자회 사무국장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연료비로 소비되는 만큼 택시업계는 원가 절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보조금 없이도 3천만 원 미만의 전기택시를 구입할 수 있어야 전기택시가 기사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박사는 전기차 도시로 가기 위해 택시와 트럭, 택배와 카쉐어링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급할 것인지는 이런 정책 토론의 자리를 통해 확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시행된다면 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기차 사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양창주 사무관은 전기버스와 택시, 화물전기차 등을 내년에 3,000대가량 보급할 계획에 있다면서 이런 계획이 성공해야 2016년에 10,0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을 자주 활용해 여러 목소리를 내고 국토부의 규제 등도 풀 수 있도록 하자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올해 1,000대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충전 인프라와 가격, 각 기관들의 협력 관계를 보완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